자, 일단 220번 문제 보시면 문제가 뭐냐면 다음과 같은 고차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의 개수를 요거다라고 잡았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목표는 얘를 좀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고차식을 인수분해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 인수정리 막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아야 되고 안 된다면 보기차식 끄집어내야 되고 맞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대칭골 끄집어내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그 세 개가 모두 안 되는 유형이 가장 어려운 유형이어서 공통인수를 끄집어내거나 막 열심히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221번 이런 거 있었다고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221번은 인수분해를 할 때 대입도 안 되고 대칭골도 아니고 보기차식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인수분해해야 되는 약간 어려운 문제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일단 얘가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딱 살펴보니까 가운데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형태다라고 바로 보여서 이 놈을 이렇게 둘 게 아니라 인수분해를 한다면 가운데 있는 놈 x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전체를 먼저 정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 준비를 하자면 대칭골이기 때문에 식의 형태 자체를 빠르게 이렇게 먼저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놈을 t라고 치환함으로써 우리가 인수분해를 진행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주어진 예를 다시 마저 인수분해 할게요. 자, x제곱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놈은 t제곱에서 2를 빼주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ax 더하기 x분의 2a는 2at 써주면 되고요. 더하기 t 일단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식 자체가 x제곱에 t제곱 더하기 2at 더하기 b-e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인데 얘를 이제 a에다가 뭐 2, b에다가 6을 넣고 a에다가 0,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인수분해를 해서 1차식의 개수를 수단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보자마자 대칭골 시험 때도 빠르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이제 n2,6 부터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면 n2,6을 구하면 a에다가 2를 대입하고 b에다가 6을 대입한 거니까 식의 형태가 지금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x제곱에 t 플러스 2의 제곱이 되어버리고요. t가 뭐였냐면 x 더하기 x분의 1이었으니까 대입해주시고 따라옵니까? 그 다음에 이 x를 여기다가 넣어버려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넣어버리면 식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니까 x 플러스 1의 4제곱이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a에다가 2, b에다가 6을 넣으니까 1차식이 4개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진 얘가 1차식 4개니까 4라는 값을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찾아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하나하나 할게요. n 0,-1이 똑같이 구하는 겁니다. 지우고 자, n 0,-2 구해주시면 똑같이 갈게요. a에다가 0 넣고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니까 식 자체가 일단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럼 얘는 x제곱에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여러분들. 근데 t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1을 대입하니까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2,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 이렇게 일단 인수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x 하나 넣어주니까 정리하니까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바뀌니까요. 자, 마지막까지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1차식 몇 개로 쪼개졌어요? 1차식 4개로 쪼개졌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4라는 값을 갖겠구나 라고 해서 기억은 일단 8이라는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4라는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8이 나오는 게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문제는 얘들아 이거예요. 여기가 뭐 숫자가 들어가고 숫자가 들어갈 때 그냥 인수분해하는 게 가장 기본 문제고 지금은 문자 놓고 이렇게 조금 더 바꿔서 나왔을 뿐입니다.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항상 비교해서 봐주세요. 풀었던 문제랑. 자,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니은 갑니다. 자, 니은 보니까 nk, 2 일단 요거를 먼저 구해달래요. nk, 2는 a에다가 k를 넣고 b에다가 2를 넣는 거니까 식이 t제곱 더하기 a에다가 k를 넣으니까 2kt b에다가 2를 넣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자, 그럼 얘는 x제곱에 뒤에가 t에 t 플러스 2k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버리고요. t가 x 더하기 x분의 1이니까 자, 여기 x 하나 곱하니까 x제곱 더하기 1 따라와요. 여기 x 하나 곱하니까 x제곱 더하기 2kx 플러스 1 이렇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얘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nk,2가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1차식이 두 개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인수분해에서 1차식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인수분해 문제 푸는 거거든요. 이미 여기는 1차식으로 쪼개질 수가 없죠. 그러면 얘가 1차식 두 개로 쪼개져야 되죠. 개수가 정수인. 그러면 얘가 개수가 정수인 1차식 두 개 이렇게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자, 근데 이 알파하고 베타를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알파랑 베타를 곱해야 되는데 얘가 1이 나오고 알파 베타가 정수기 때문에 이 알파 베타는 1하고 1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식 자체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든지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일 때는 k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요거일 때는 k가 1이 나오겠죠? 그래서 k는 2개, 심지어 그러면 k 값은 뿔만의 2개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선 이제 이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얘가 개수가 모두 정수의 1차식으로 쪼개졌다면 여기에서 부정방정식의 형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해되시죠? 어려운 문제면 여기가 1이 아니라 뭐 8 이런 거 나왔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8. 그럼 여기가 알파 베타 곱해서 8이 나올 테니까 알파 베타는 8이 앞수 1, 8, 뭐 2, 4, 마 1, 마 8 이런 거 다 해주셔야 되는 거죠. 1은 착한 문제입니다. 거기까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한 번만 풀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8이 나왔다면 이렇게까지 해줘야겠구나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니은이고요. 자, 마지막 디귿 갈게요. 다시 지우고. 자, 디귿은 n, a, b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요거. 자, 문제에서 b가 a제곱 더하기 2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b를 한 문자로 통일해서 일단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에다가는 a 넣고 b에다가는 a제곱 플러스 2를 넣어주시면 식 자체가 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따라와서요. x제곱에 t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따라옵니다. 자, 그럼 t가 x 플러스 x분의 1이었고 다시 x를 여기다가 쏙 대입할 수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얘가 4라는 값이 나왔대요. 그 말은 얘가 1차식 몇 개로? 4개로 쪼개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1차식 2개 형태로 쪼개져야겠죠? 그럼 좀 전 문제랑 똑같습니다. 1차식 2개 형태로 쪼개져야 되는데 이 알파하고 베타를 곱해서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는 1의 제곱 또는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므로 여기 만족하는 a는 뿔마2라는 두 개의 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족하는 a는 뿔마2를 갖고요. 그 두 개를 곱해버리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문제였어요. 이해될까요? 그냥 단순 대칭꼴이고요. 그에 따라 대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얘가 220번이었어요. 자, 넘어가셔서 226번 갑니다. 226번. 지울게요. 꺼내보세요. 학교에 원어민 선생님도 있고 그래요? 다 있나요? 없어요?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그래요? 왜요? 개수가 상수함이 세 단식의 곱으로 유추하면 됩니다. 내가 됐어. 자, 이 문제는 약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면 당연히 푸는 게 좋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안 풀어야 될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한 최근 2, 3년 기출은 선생님이 다 뽑아가면서 각 학교별로 각자 풀게 될 텐데 그때 이 문제 나왔다면 사실 다시 나올 확률은 적겠죠. 근데 안 나왔다면 충분히 그냥 킬러로 나올 만합니다. 그 시험에서. 이 내가 무슨 말인지 일단 동화는 안 나왔어요. 우리가 최근 거 다 풀었을 때 없었던 거 같고 그러니까 좀 대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자, 갑시다. 자, 일단 문제에서 자연수 AB라고 나왔고요. PX라는 요 형태가 개수가 정수인 다음 3개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x-a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천천히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시면 x-a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이 말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쓸 식은 당연히 얘가 x-a를 인수로 가지니까 a를 대입하면 0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저 노란색의 쓰임새는 p에다가 a를 대입하면 0이 나오기 때문에 a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식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막혔다면 당연히 한 문자로 통일로 그 문자로까지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b 대신에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250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a 제곱 마이너스 250 여기까지 바꿔주신 후에 여기 있는 b 대신에 마이너스 a 제곱에 a 제곱 마이너스 250 일단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얘가 인수분해가 당연히 될 텐데 x-a를 인수로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인수분해를 해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럼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내가 x제곱을 뭐 t라고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250t 마이너스 a제곱에 a제곱 마이너스 250 이렇게 해서 x자에 대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셔야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된다는 거죠. 따라옵니까? 그래서 일단 얘가 인수분해가 되어야 돼요. 자, 인수분해 하신 거 먼저 써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x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5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세 개의 형태로 쪼개진다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더 된다는 얘기인데 보니까 여기에는 얘가 인수분해가 더 되죠. 일단 이렇게 세 개의 형태로 이미 쪼개져 버려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문제에서 얘가 세 개의 형태로 쪼개져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얘는 쪼개지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쪼개지지 않는 A를 찾아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무슨 식이라고 읽어야 되냐면 보기차식이라고 읽어야 돼요. 보기차식에 대해서 저번에 뭐 했냐면은 알파라는 한근을 가지면 무조건 마이너스 알파를 그대로 갖는다. 복습하셨을까요? 그래도 없는 거 보니까 많이 안 했나봐요. 보기차식 근의 특징 한번 봐주셔야 돼요. 알파를 근으로 가지면 마이너스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x-a라는 a를 근으로 가지니까 마이너스 a를 근으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주셔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여기는 얘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a를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일단 여기 있는 이 뒤에 수가 양수면 당연히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의구심이 들어야 돼요. A가 만약 뭐 30, 40, 50, 60, 70, 80, 100 이런 거면 얘는 더 이상 무조건 안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A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다시 여기에는 얘가 양수가 되면 얘는 더 이상 안 쪼개져요. 그럼 A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뭘 해주셔야 되냐면 한 문자로 통일할 때, 즉 치환하실 때는 문제에서 항상 범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범위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따라오는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범위가 어떻게 따라오냐면 문제에서 A, B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자연수여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자연수라는 얘기는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 앞에는 얘가 지금 음수죠? 그럼 여기에는 얘도 무슨 수여야 돼요? 음수여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오는데 얘가 음수여야 되니까 A는 1부터 15의 제곱이 225고요 16의 제곱이 256이거든요 그 말은 16이 되면 얘가 양수가 되니까 15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A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오기 때문에 A의 범위가 1부터 15까지 존재하겠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럼 이제는 다 풀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 풀었는데 가능한 A가 1부터 15까지 가능해서 얘가 지금 어쨌든 음수가 나오는 상황일 텐데 얘가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수가 정수인 상황으로.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은 합차공식에 의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인데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놈은 개수가 정수인 형태로는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부터 15까지 여기다가 대입함으로써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A 값을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그래서 1부터 다 대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1을 한번 대입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49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인 겁니다,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1은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도 그렇게 대입해보면 답이 될 수 있고요. 자, 안 되는 거 찾아보시면 여기 5를 한번 대입해봅시다. 5를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22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얘가 15의 제곱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5, x만 15로 인수분해가 되거래요. 그래서 5는 안 되니까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6 대입해도 안 되고요. 7 대입해도 안 되고요. 8 대입해 주시면은 안 되고요. 9 대입하면은 자, 9일 때 대입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169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여러분들. 13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9일 때도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정답일 수 없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자, 마찬가지로 쭉 찾아주시면 15도 안 될 거고요. 13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능한 A를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가능한 A가 몇 개냐면은 1부터 15까지 15개 중에서 4개가 빠졌기 때문에 가능한 A가 11개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 풀게요. 자, 이걸 만족하는 PX의 개수를 구해야 돼요. 그럼 PX의 개수는 이걸 만족하는 B의 개수고 B의 개수가 의미하는 거는 A의 개수만큼 B의 개수가 따라오겠죠. 그래서 PX의 개수는 A의 개수 11개가 따라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동화 특히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A가 최대일 때의 B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럼 A가 최대일 때라는 얘기는 여기 A가 14일 때라는 얘기죠. 그러면 A가 14일 때 B를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B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B는 A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4의 제곱 그리고 14의 제곱에서 250을 빼요. 196에서 250을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54를 곱한 얘가 B의 형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답 내려갈게요. 자, 답은 위에 P가 11이었는데 11 대입하니까 12가 따라올 거고요. 분자는 Q가 2입니다. 그러면 14의 제곱 곱하기 54 이게 답이고요. 9 약분하니까 여기 6 따라오고 요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96을 하니까 답은 198 이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한 두어 번 완벽하게 풀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푸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가 항상 대칭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5가 따라오면 15도 안 된다 이렇게 바로바로 제로를 준비해 줬습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가 226번이었어요. 자, 얘들아 289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9번 문제 보니까 요놈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요놈의 근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거든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개념은 개수가 이렇게 역수의 형태로 따라오면 역수가 아니라 역방향으로 따라오면은 요놈의 두 근은 뭐가 따라오죠? 알파의 역수, 베타의 역수 이거 따라온다. 이거 일단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문제를 보면은 여기 개수가 지금 여기 형태로 따라오는데 여기가 x-2가 따라오고 x-2가 따라오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요놈의 근이 알파 베타면 요놈의 근이 뭐라고요? 알파분의 1 여기다가 알파분의 1을 대입하고 여기다가 알파분의 1 여기다가 베타분의 1을 대입하는데 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놈의 근은 뭐예요? 얘가 뭐가 될 때? x-2가 뭐가 될 때? 알파분의 1이 될 때가 근 아닙니까? x-2가 뭐가 될 때? 베타분의 1이 될 때가 근 아닙니까? 그래서 요놈의 근 자체는 바로 2 더하기 알파분의 1 2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바로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인지 될까요? 여기에다가 2 더하기 알파분의 1을 대입하면 당연히 근의 형태가 눈에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이게 잘 납득이 안 가면 좀 더 수식적으로 보여줄게요. 자, 내가 이놈을 fx라고 했을 때 요놈의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인 이런 상황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은 뭐냐면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요? x-2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요놈의 근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럼 요놈의 근은 얘가 뭐가 될 때? 알파분의 1이 될 때. 여기 알파분의 1이 근이니까. 얘가 뭐가 될 때? 베타분의 1이 될 때가 근이다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바로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얘가 289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98번부터 이제 갈게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에 Z를 입력하면 Z의 1 더하기 i분의 1 마이너스 i가 출력된다. 나온 결과를 다시 입력하여 22회를 반복할 때 2 마이너스 i가 나온다. 대박이네요. 자, 요거를 내가 맨 처음에 Z를 넣고 처음에 입력하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요거를 다시 넣어버리는 거죠. 그럼 요거를 다시 넣어버려요. 이 나온 출력된 값을 다시 넣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1 더하기 i분의 1 마이너스 i를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한 번 넣었을 때, 얘가 두 번 넣었을 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몇 번 넣었대요? 22회 넣었다고 했죠? 그럼 22를 넣어버리면 Z에 1 더하기 i분의 1 마이너스 i라는 것을 22번 넣었는데 그때 2 마이너스 i가 나왔다. 이때 Z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시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얘가 먼저 간단놈이라고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모분자에 1 마이너스 i라는 놈을 곱해주시면, 즉 실수화를 진행을 해주시면 2분의 마이너스 2i, 즉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거죠.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는 Z에 마이너스 i를 22제곱 해주면 되는 거고요. Z에 i의 22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22라는 거는 바로 나오면 나머지가 몇이에요? 2죠? 그러니까 i 제곱입니다. 그럼 i 제곱이 뭐냐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Z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Z는 마이너스 넘기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i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죠. 따라옵니까? 얘가 298번이었고요. 303번, 306번, 303, 306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이거 좀 별표 한 3개 정도 쳐놓고요, 여러분들. 이거 좀 자주 나오거든요, 학교 시험에. 빈출 써주세요. 빈출입니다. 되게 자주 나와요. 자, 일단 문제 자체를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면은,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 보면 알파에 대한 식들을 막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일단 한 문자로 통일할 수 있으면 통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한번 통일해 나가볼게요. 그럼 여기 베타를 내가 알파로 바꿀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베타를 알파로 바꿀 수 있는 식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럼 베타 대신에 바 알파분의 4를 우리가 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괜찮나요? 그 다음에 바 베타분의 4라는 형식을 끄집어낼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베타 바가 필요하면은 이 식에다 양쪽에다가 바를 붙여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식 자체를 양쪽에 바를 붙여버리면 식의 형태가 이렇게 따라온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베타 바분의 4라는 놈이 알파다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알파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실까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알파 더하기 알파 바분의 4가 5i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5i 이렇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5i에 제수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통일해 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하면 안 될 게 뭐냐면 무작정 알파를 a 더하기 bi, 베타를 c 더하기 di로 그 답은 나오겠지만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자를 통일해서 식형태를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얘가 303번이었고요. 자, 넘어가서 306번 갑니다. 306번.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니까 1 더하기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i 자, 봅시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혹시 못 풀었다면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얘를 보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구나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Z는 복소수기 때문에 복소수는 실수는 실수끼리 뭉쳐지는 거고 허수는 허수끼리 뭉쳐야지 깔끔한 형태이지. 이렇게 2차식, 이거 2차식이라고 불러도 안 돼요. 허수 따르면 2차식 안 됩니다. 근해고식도 쓰면 안 되고요. 판별식도 쓰시면 안 돼요. 학교 시험에서.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얘를 문제에서 실수 X 요거를 놓치면 안 돼요. 괜히 준 거 아닙니다. X는 실수기 때문에 실수 부분 쪽에 다 몰아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실수끼리 먼저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실수 부분 정리하고요. 허수 부분 y 밖으로 빼서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2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될까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가족권 보면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이 둘이 같대요. Z랑 Z가 같다는 얘기가 뭐예요? Z가 실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Z가 실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Z가 실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A를 대입했을 때 허수 부분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지 않다. 그 말은 실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허수 부분이 지금 0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A를 이 허수 부분에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거를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나조건 보시면 X에다가 B를 대입하면 Z가 A라는 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B가 실수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B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식 자체가 B를 여기다가 대입한 허수 부분에다 대입한 얘는 0이 나와야 하며 B를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걔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A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B를 여기다가 대입한 실수 부분 얘가 A가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 만족하는 거 풀어준다는 겁니다. 깔끔하게 푸세요. 자, 그러면 문제 보시면 이거 한번 쓱 보니까 문자가 A, B 두 개고 식 두 개죠? 그래서 A, B 값 나오겠죠? 근데 A, B 값이 아마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A 값 찾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당탕탕 푸시면 안 돼요. 깔끔하게 푸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얘가 306번이었고요. 넘어가서 312번 갑시다. 312번. 동아리 필수죠, 여러분들. 무슨 동아리 들었으면 괜찮아요. 맞아요. 근데 동아리가 뭐가 있는지를 그냥 알아요. 동아리 필수가 약간 좀 가혹하다. 선생님 그때는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네, 봤어. 근데 내일부터 동아리 홍보이. 분명히 잘했어. 이렇게 한동안 네, 잘했어. 선미화. 선미화. 자, 구해볼게요. 여러분들 풀어볼게요. 자, 일단 문제 보면 n이라는 수의 양의 약수를 지금 이렇게 잡아놨어요. 자, 그때 이 약수들을 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달래요. 그러면 fn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f8이라는 거 한번 구해보면 n에다가 8을 넣으면 8의 약수를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그럼 8의 약수는 뭐가 있습니까? 양의 약수? 1, 2, 4, 8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1, 2, 4, 8, 4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F8은 i에다가 1제곱, i에다가 약수 2, 그 다음에 4, 1, 2, 4, 8 이렇게 따라오는 게 8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놈의 값을 빠르게 찾으면 얘 i고 얘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i 플러스 1이 일단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얘는 i 플러스 1이라고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거 질문한 건 요거 때문이겠죠. 요걸 지금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자, 얘는 i에 여기 당연히 이놈의 약수 형태가 이렇게 따라오겠죠. 약수 형태가 맞나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요 놈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약수의 개수 구할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구해요? 그쵸, 여기다 더하기라고 막 곱하잖아요. 그럼 이놈의 약수의 개수 몇 개? n 플러스 1개. 그래서 얘가 얘는 n 플러스 1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놈의 개수는 파악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왜 못 풀었냐면 선생님 봤을 때 이놈의 약수의 형태를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형태를 혹시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이놈의 약수는 당연히 1을 갖고 있겠죠. 그 다음 2의 m제곱이라는 거의 약수는 당연히 2의 거듭제곱의 형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얘가 이놈의 약수 형태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약수 형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약수들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1, 2 2의 제곱 그 다음 것까지 써볼게요. i의 2의 세제곱 마지막은 i의 2의 n제곱 이렇게까지 따라오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얘하고 얘는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앞에는 i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구할 수 있겠죠? 얘는 뭐예요? 1이죠. i의 4제곱 1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놈을 어떻게 처리하고 얘를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2의 거듭제곱 중에 2의 제곱을 넘어간 형태를 보면 얘는 무조건 4로 남은 나머지가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얘네 전부 다 4의 배수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4 곱하기 2, 4 곱하기 2의 제곱, 4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따라오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 말은 이 걔네들이 전부가 다 뭐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다 1이라는 애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4로 남은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요 말이 이해될까요? 이 말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답을 내주시면은 자 i-1 요거 2개 빠졌고요. 전체가 n 플러스 1개니까 요놈이 n-1개 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요놈에다가 2개를 더해서 n 플러스 1개가 되는 거니까. 따라옵니까? 그래서 마지막 답은 i-1 더하기 1이라는 게 n-1일 수 있으니까 n-1 정리하니까 n-2 더하기 i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f2의 n제곱은 n-2 더하기 i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 10이 나온다. 2를 빼보시면은 n-3 얘가 10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n은 13 이렇게 정리되는 게 312번이었던 것 같아요. 따라오실까요? 약수의 개수 빠르게 파악해 주셔야 되고 약수의 형태도까지 적혀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가 2의 n제곱이 아니라 3의 n제곱이면 얘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고민만 해봅시다. 3의 n제곱의 형태면 그러면 얘는 i의 1, 약수 1 따라올 거고 그 다음은 3 따라오고 그 다음은 3의 제곱 따라오고 3의 세제곱 따라오고 3의 n제곱 이렇게 따라오겠죠 여러분들. 그럼 내 목표는 뭐냐면 4로 나온 나머지가 몇인지를 아는 게 나의 목표예요. 그럼 얘는 4로 나온 나머지가 몇입니까? 1이죠? 이거 4로 나온 나머지가 몇이에요? 3이죠? 이거 4로 나온 나머지가 몇이에요? 1. 이거 4로 나온 나머지가 몇이에요? 3. 나머지가 1, 3, 1, 3, 1, 3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즉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팁. 3의 세제곱을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3이라는 걸 4로 나눈 나머지를 먼저 생각해요. 그럼 당연히 3 맞잖아요. 근데 얘를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3을 4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인 것도 말이 되거든요. 결론 나머지가 몇이라는 얘기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나머지가 몇이라는 얘기요? 4로 나눈 나머지는 3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 거가 아니라 뭔 말이야 하면 그냥 이거 푸신 다음에 답을 넣어주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어쨌든 얘도 규칙이 발생되니까 실제 요놈의 답을 내내는 얘네가 계속 똑같은 값이 아니라 번갈아서 나오죠. 번갈아서. 그래서 이 n의 값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따라서 다른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완벽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312번이고요. 오케이, 두 개 지워지네요. 자, 그 다음에 316. 그 다음에 320. 316, 320 이렇게. 네. 네, 좀 돌고 오세요. 선생님이 잠 진짜
빠르게 깨는 방법 저번에 알려줬죠? 충격을 받아야 돼요. 다른 방 문 열고 오시면 돼요. 아 재밌겠다. 잠이 이제 확 깹니다. 들어가기 전에 연기할 준비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가 아니네? 시범 보여주시면 제가요? 가장 큰 가능성이에요. 저는 안 졸린데요? 자 일단 해봅시다. 시험 보여주면 내가 네. 저한테 욕먹어. 좀 잘하시는 말 있잖아. 자 얘들아 풀어볼게요. 얘들아 313번 일단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313번 16번 313번 일단 어떻게 풀었죠? 보자마자 오메가 보이셨나요? 내가 안 보이셨어도 뭐 A 더하기 BI라고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하연님 풀이 긴 거 보니까 상관없습니다. 오메가 보이셔도 되고 아니면 A 더하기 BI라고 해서 해도 됩니다. 오메가 보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일단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이런 문제를 딱 보면 얘들아 복수수 파트에서 여러분들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주기성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 푸는 거. 주기성 가지고 거듭 제곱했을 때 똑같은 애가 나온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일단 요놈의 주기를 먼저 찾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주기를 찾는다는 얘기는 거듭 제곱해서 언제 1이 되는지를 사실 찾아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얘를 딱 보면 얘 뭐 하고 싶어요? 제곱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럼 얘 제곱하면 뭐가 나오죠? 제곱을 해버리면은 분모는 마이너스 2i가 나와버리고 분자가 2가 나와버리니까 마이너스 i분의 1 이렇게 따라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z제곱이라는 거는 분모 분자에 i를 곱해버리면 얘가 지금 i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그럼 z제곱이 지금 i인 상황이에요. z제곱이 i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몇 제곱해야지 1이 되는 거예요? 8제곱해야지 1이 되는 거죠? z라는 놈은 주기가 8인 거예요. 즉 얘는 z랑 z의 9제곱이랑 z의 17제곱 즉 8로 나온 나머지가 1인 건 다 같은 줄 따라오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지호야 이거 눈치챘어요? 이거 뭐예요? 제곱하고 싶... 안 되고 더 안 제곱? 예준아 이거 뭐예요? 오메가 찾아주셔야 돼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0의 근인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0의 근인지 이거만 안 헷갈리시면 됩니다. 안 헷갈리는 방법은 근해공식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거 근해공식 쓰면은 얘는 2분의 마1 플러스 3i 나오고요. 근해공식 쓰면은 2분의 1 플러스 3i 나와요. 여기가 뿔마일에 따라서 근의 형태가 약간 달라진다 느끼셔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떤 놈의 근이다? 요 놈의 근이다. 따라오세요. 그러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는 0이고 오메가 세제곱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잽싸게 세제곱하면 1이 된다 이거 보이셔야 된다고요. 오메가 7, 8에서 계속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이 Z라는 놈이랑 이 놈이랑 언제 같은지 찾아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얘는 거듭 제곱함에 따라서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세제곱 형태 나올 텐데 주기가 3인 형태가 따라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뭐 z제곱하면 i 나오고 z 4제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고 이렇겠죠? 그럼 둘이 같아질 때는 일단 언제가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1이라는 값을 가질 때만 같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외의 값들은 다 다른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같아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언제 1이라는 값을 갖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왼쪽은 8로 나온 나머지가 몇입니까? 8로 나온 나머지가 0인 수. 이 오른쪽은 주기가 3이니까 3의 배수, 3으로 나온 나머지가 0인 수. 즉 8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n을 택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왼쪽에서 1이 나오려면 n은 8의 배수. 이 오른쪽에서 1이 나오려면 n은 3의 배수. 결론은 8과 3의 최소 공배수. 이해되세요? 그럼 답은 8과 3의 최소 공배수니까 2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315번 이용에 답했던 것 같아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잘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320번. 지금만요.
문제에서 0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ABC의 부호를 먼저 체크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ABC 부호 체크하러 갑시다. 자, 여기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이 C는 무조건 음수란 얘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AB는 양수란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B하고 C가 동시에 음수가 아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C가 음수래요. 그럼 B가 음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왔겠죠. 그럼 B가 무슨 수란 얘기요? 양수란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B는 양수 찾아주시면 B가 양수기 때문에 A도 무슨 수? 양수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B, C의 부호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가 양수니까 여기에는 이 수는 음수 보이셔야 되고 B가 양수니까 여기는 이 수 음수 보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C가 음수니까 여기는 이 수는 양수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곱하면 음수 두 개를 곱했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안에 있는 두 개를 곱하기 이런 수가 되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실까요?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C 이렇게. 자, 그럼 마이너스 루트 AB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C 이렇게 따라오는데 이제 여기 있는 이 AB 양수고 얘 양수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안 튀어나오고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답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B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 체크 천천히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 자, 넘어갑니다. 학교에서는 자리는 어떻게 한대요? 뭐 번호 뭐 대리뽑기 같은 거 하나요? 아니면 기준서대로 뭐 출석사 순서대로 앉아요? 어떻게 앉아요, 요즘? 번호대로요? 그렇죠. 제일 초반에는 맨날 출석부 그 대로 앉잖아요. 선생님도 맨날 앞에 앉았는데.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대부분 들어오면 이제 맨날 처음 시키는 게 1번 이러면서 1번 시키잖아요. 수학 공부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 되게 많이 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선서요? 해보지 않았을 건데 기억은 안 나요. 너무 옛날입니다.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잘못 기억하여 한 글이 1더하기 아니라 올바른 부분을 보라.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 보니까 근의 공식을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한 근이 1 더하기 i가 나왔대요, 여러분. 그럼 일단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1-i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맞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맨날 우리가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푸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두 근의 합을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근의 공식을 가지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자, 두 근의 합을 구해주시면 두 근의 합은 이거 두 개 더해요. 뿔마이 형태로. 그러면 a분의 2b 이렇게 따라오는 거 항상 가는? 가는. 그럼 두 근의 곱은 항상 가는?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 두 개를 뿔마이 두 개를 더하고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근의 합이 뭐가 나왔냐면 이 두 개를 더하니까 2가 나왔고요. 두 근의 곱은 두 개 곱하니까 2가 나왔다는 거죠.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b는 a라고 해서 한 문자로 통일 가능하고 c는 마이너스 2a라고 해서 한 문자로 통일 가능하니까 여기 a, b 대신에 a 넣고 c 대신에 마이너스 2a 넣어서 올바른 근 보여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실까요? 근의 공식 자체를 이렇게 봤다는 얘기는 항상 합 곱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쵸? 이런 문제 지금 초반부터 해가지고 계속 풀었던 것 같은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324번 갑니다. 324번 줄게요.
3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q 마이너스 5p 플러스 3입니다. 서로 다른 두시고 알파 베타를 구해주시면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일단 요 놈이 중근을 간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여기라는 얘기니까 식 하나 튀어나오죠. 바로 판별식 풉시다. 판별식 써주시면은 p제곱 마이너스 q는 0이다 라고 했으니까 q는 p제곱이라는 이런 식 하나 튀어나오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이제 문제 풀 건데 문제 풀기 전에 q라는 거를 p라는 한 문자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 p 이렇게 넣고 한번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럼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져야 되는데요. 그럼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거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나요? 왜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 그대로 써주시면 판별식이 p제곱 마이너스 3p제곱 더하기 15p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p 넘겨버린 다음에 정리해 주시면 이 p제곱 마이너스 15p 더하기 9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나요? 이 p제곱 마이너스 15p 더하기 9가 0보다 작다. 이게 맞아요? Q를 첫 번째 식의 중근이니까 Q는 P의 제곱하고만 있는데 잠깐만요. p의 제곱 마이너스 3p의 제곱 더하기 15p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항상입니다. 근데 문제 뭐 잘했습니다. 이게 0보다 클 수가 0보다 작을 수가 없는데 잠시만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말이 안 되네요. P가 A가 아니에요? 중근 P가 알파? P가 알파는 밑에 식에 P 대신에 알파 넣고 실근이 알파니까 X의 알파 대입하면 인수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풀이는 맞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게 만족할 수가 없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수가 없는데 왜냐면 이 왼쪽 그래프가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얘가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나와요. 0보다 작은 P가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게 문제죠. 판별식이 0보다 크구나. 미안합니다. 네? 판별식이 네? 왜요? 예였어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얘들아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일단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다시 풀어볼게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다시 쓱 보면은 여기 중근 알파라고 나왔는데 이 알파라는 놈하고 여기는 이 알파라는 놈이 지금 똑같은 문자로 나와서 이 똑같은 형태의 활용해줘야 되잖아요. 이놈 따라올까요? 그럼 여기서 중근이 알파라고 나왔는데 Q가 지금 P제곱이니까 P제곱을 대입해주시면 얘가 X-P제곱 이렇게 따라와서 근 자체가 P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알파가 사실은 P인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 알파가 사실은 P인 상황인 거니까 나는 한 근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근을 아니까 이 근을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는 거죠.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근을 대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X에다가 P를 대입하면 근이니까 성립한다는 얘기고요. P를 대입한 식을 써주시면은 3P제곱 마이너스 2P제곱 더하기 P제곱 마이너스 2P 더하기 3이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식 정리합니다. 식
식정이 하니까 2p제곱 마이너스 5p 더하기 3은 0 이렇게 나오고요. 인수분해가 되면 그래서 p는 1이거나 2분의 3이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p가 1하고 2분의 3 둘 다 가능한지를 여러분들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요거 갈게요. 여기다가 1 대입하면 0보다 작은 거 맞죠? 맞나요? 2분의 3 대입하면 2분의 3 대입해볼게요. 자, p에다가 2분의 3을 대입해주시면 2 곱하기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45 더하기 9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면 주어진 얘가 2분의 9고요. 요거 계산하면 요거 음수 나오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뭐야, 다 되네? 네, 서로 다르네. 자, 그래서 어쨌든 p가 1하고 2분의 3 둘 다 되는 거. P가 다른데 P가 P제곱 무슨 말인지 알겠다. 자, 둘 중에 하나가 어쨌든 답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p가 1이면 자, p가 1입니다. 그럼 q도 뭐 나와요? 1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pq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이 안 돼요. 1일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p는 2분의 3을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자, 그럼 p에다가 이제 2분의 3을 넣어버리면 문제에서 알파 베타 구하라는 게 문제인가요? 네. 그럼 여기 p에다가 2분의 3을 넣어버려서 여러분들이 두근 구할 수 있겠죠? 이제까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대입한 다음에 근거하면 답이 나오는 여기 324번이었던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329번 가겠습니다. 329번. 제이슨 가기 싫은 거 아주. 안녕하세요. 325번 했나요 혹시? 안돼 안 했어요? 325번부터 할게요. 친구야. 어? 얘들아, 일단 요거는 실수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답은 최근 X 이렇게 자, 일단 다음과 같은 식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뭐 구해주시라는 문제예요.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찾으려면 당연히 판별식을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써야 돼요. 근데 판별식을 쓸 때 항상 2차식이어야지만 판별식 쓸 수 있거든요. 근데 n이 1이면 2차가 아니죠. 그래서 n이 1인 경우는 따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n이 1이 아닌 경우만 판별식 가능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일단 n이 1이면 여기가 몇 차식이 되어버려요? 1로 하니까 1차식 되어버리죠? 그럼 실근 몇 개 나옵니까? 1개 나오는 거죠? 1차식의 근은 무조건 1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는 즉 f1은 실근이 1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일단 f이에요. 이거는 따로 처리해줘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판별식 써주시면 짝수 판별식 씁니다. 자, 그러면 절반에 제곱하니까 2 더하기 1-n 그래서 3-n이라는 얘가 판별식이 나와버려요. 그럼 얘가 0보다 크면은 2개 가는 거, 얘가 0보다 작으면 0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f0은 n에다가 0 대입하는 거니까 n에다가 0 대입하면 이 판별식이 양수예요, 무수예요? 양수죠? 따라오고 있나요, 여러분들? 그럼 얘가 0 대입하니까 몇 개라는 얘기요? 2개라는 얘기입니다. 2 대입해도 양수니까 2개고 3 대입하면 0이에요. 중근이니까 1개고 4 대입하면은 음수니까 0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오실까요? 그래서 얘가 325번 주의해야 될 거는 2차식인 경우와 2차식이 아닌 경우 이거를 정확히 구분 지어줘야 된다. 자, 얘가 325번이고요. 다음에 329번.
알파 베타. 알파 베타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P 더하기 Q의 최대적분. 자 갑시다. 자 일단 이 문제 딱 본 순간 뭐가 먼저 보이셔야 되냐면 소수 먼저 딱 보이셔야 돼요. 그럼 소수에 대한 풀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소수를 곱하기 형태로 쪼갰을 때 얘네가 정수라면은 하나는 무조건 1이고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소수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거 좀 반복했던 거 기억나세요? 소수에 대한 풀이 무조건 이 소수가 곱하기 형태로 쪼개질지를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면 얘가 허근 알파 베타를 갖는데요. 그러면 알파 베타가 볼 게 아니라 개수가 모두 실수인 상황이니까 켤레근으로 먼저 봐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켤레근의 형태 하나의 근이 A 더하기 B이면 나머지 하나의 근은 A-BI 잡아주셔야 되고요. 문제에서 실수부와 수부가 모두 정수라는 얘기는 A, B가 정수다 이렇게까지 처리가 되니까 깔끔하게 근의 형태는 잡아준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P하고 Q를 표현해야 되는데 두 근이 나와 있으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을 써주시면 이 A는 마이너스 P 이렇게 나오고요. 두 근의 곱을 써주시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Q 이렇게 나와있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P하고 Q가 소수라고 나왔으니까 곱하기 형태로 쪼개진 걸 보니까 P가 곱하기 형태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근데 E도 정수고 A도 정수죠. 그럼 이 A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앞에는 이미 소수죠. 그럼 A는 1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음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A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로 보이시면 돼요. A가 1이 아니라 3, 4, 5 이런 거면은 그런 거는 소인수들의 곱하기가 되니까 합성수가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A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고 P는 2다 이렇게 구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수를 곱하기 형태로 쪼개서 하나가 1이 따라오고 나머지 하나가 소수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제 다시 A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의 마이너스를 쏙 대입해 주시면 1 더하기 B의 제곱이 Q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P 더하기 Q의 최대 추를 구하라는 얘기는 P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 Q의 최대 추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오세요. 근데 이 B가 지금 무슨 수예요? 정수예요. B에다가 정수를 넣으면서 가능한 Q의 가장 50 이하 중에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될까요?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B가 일단 0일 수는 없어요. 문제에서 얘가 허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B가 1이면 Q는 2가 나오니까 소수 가능한 거죠. 2가 소수가 맞으니까 맞죠? 그래서 Q는 2 가능합니다. 자 B가 2면 Q는 5 나오죠? 5도 가능해요. B가 3이면 10 나오죠. 근데 10은 소수가 아니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에다가 4 넣으니까 17 나오죠. 5 넣으니까 26 나오는데 26은 소수 아니죠? 6 넣으면 37 나옵니다. 7 넣으면 50 나와요. 근데 50 소수 아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50보다 크니까 가능한 Q는 이렇게 4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P 더하기 Q, P는 일단 이거 고정이고 가장 클 때는 P가 37일 때 그래서 2 더하기 37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을 때는 Q가 2일 때 그래서 2 더하기 2일 때가 최대값이 나온다. 두 개를 더하면 답이 정리가 됩니다. 329번 나옵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곱하기 형태 이거 딱 보이셔야 돼요. 소수는 곱하기 형태로 쪼개지면 하나가 1, 하나가 소수일 수밖에 없다. 지웁니다. 혹시 몇 분인가요? 7시 5분. 어디 되군요. 자, 337번. 33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 R분의 2 2차식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에 대하여 A 플러스 B분의 3
a-b분의 5를 두근으로 하는 2차식. 이게 질문이라고요? 그럴 리 없는데. 자 봅시다. 자 문제에서 A, B가 실수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근이 얘면 나머지 한근은 요거에 혈렉은 바로 보이셔야겠죠. 그래서 이놈의 두근 자체가 1 마이너스 루트 3i분의 2 그리고 요거의 혈렉이니까 1 더하기 루트 3i분의 1 일단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얘를 이렇게 쓰지 말고 실수화까지 진행을 합시다 여러분들.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1 더하기 루트 3i를 곱해버리는 거니까 자, 실수화 진행해 주시면 4분의 저렇게 되니까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를 곱해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럼 나머지 한 근이 뭐가 돼요? 요놈의 털레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그럼 두 근 나와 있고 A, B 구할 수 있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렇게. 그럼 두 근의 합을 구해주시면 두 근의 합 1은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도 1이네요. 1은 B 이렇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B가 1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말이 안 되는데 왜 말이 돼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뭐 잘못됐나요? A가 마이너스 1, B가 뭘 틀렸죠? A 더하기 B가 그럼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A가 다른 값이 근이 틀렸나요 혹시? 여기가 3이에요. 저희가 3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마이갓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합곱 구해서 여기 A, B 그냥 대입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생략할게요. 누구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미안합니다. 생략 350번 안 해주셔도 350번 안 해도 돼요. 자, 338번 맞아요. 338번. 얘들아 이제 저 자연수 K라는 저런 조건들 보면은 되게 소중하게 이제 와닿나요? 소중한 정도는 아니에요? 수학을 되게 생각했어.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이런 거 되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연수 K에 대하여 이놈의 한근이 정수다. 아니면 해봐요. 자, 봅시다. 자, 여기 문제 보면 한근이 정수라고 나왔어요. 이 정수를 내가 알파라고 한번 잡읍시다. 그러면 한근 나오면 우리가 맨날 하는 건 뭐예요? 대입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약간 한근식 느낌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실수부분 0이고 호수부분 0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할 때 똑같이 비슷한 거 한 적이 있어요. A하고 B가 유리수라면 A, B가 유리수라면 이 A도 모일 수밖에 없고 0일 수밖에 없고 B도 모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여기는 이 형태가 사실은 복수 이렇게만 바뀐 거거든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이해됩니까? A, B가 유리수라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자, 내가 한근을 알파라고 잡아주시면 근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대입하는 것밖에 모르겠고 알파를 대입해 주시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의 알파 더하기 루트 2k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알파는 정수 K는 자연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분 형태가 아닙니다.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묶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묶어주시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묶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루트 2로 묶어주시면 루트 2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k 얘는 0 이렇게 됩니다. 따라옵니까? 그럼 얘가 모일 수밖에 없고 0일 수밖에 없고 얘는 모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왼쪽이 0을 만족하시는 알파는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알파가 3이면 k는 3이 나와요.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k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근데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k는 3을 의미 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대입하신 후에 우리 여기까지 풀었던 것과 똑같이 풀어준다. 얘가 338번이고요. 넘어갑니다. 다 하고 쉴게요. 자, 342번 갑니다. 342번. 왜 그러시죠? 문제 있나요? 아니요. 문제 있으면 문제 수용은 문제 있는 상태로 나가는 거죠. 자, 얘들아 이거 말로만 하고 끝냅니다. 집중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의 허근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직 얘를 알파 베타로 보시면 안 되죠? 잽싸게 PQ 실수 조건 있는지 파악하시고 문제에서 있으니까 이 두는 무슨 일인 것이다? 켤레는 것이다. 베타라고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는 거.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이게 일단 첫 번째예요. 문제를 읽어 나가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내가 여기 베타 대신에 알파라고 생각해주면 알파의 켤레 알파 바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셔야 되냐면 알파를 구할 수 있겠구나 보이셔야 돼요. 이거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왜냐면 알파는 A 더하기 BI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럼 문자가 되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합니까? 2개 필요하겠죠? 그럼 왼쪽을 A, B로 열심히 정리해요. 그러면 실수 부분은 뭐고? 1이고 허수 부분은 뭐다? 0이다. A, B 문자 2개씩 또 나올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지금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쨌든 A, B로 표현되니까 첫 번째 실수 부분이 1이다라는 요식과 두 번째 허수 부분이 0이 된다라는 요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A, B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요게 깔끔히 보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열림이 막혔다면 열림에서 질문하면 되는데 아마 여기서 다 막히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오십니까? 오케이.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꿔놓으면 답을 구할 수 있겠다. 이게 보일 때까지 읽어주세요. 바꾸면 답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자, 여기가 342번이었고요. 넘어가서 345번 갑니다. 3, 4, 5, 3, 4, 6 이렇게 갈게요. 3, 4, 5, 3, 4, 6. 네. 시험은 이거 다 하고. 저 모의고사 질문 안 받았다는데. 좀 이거 다 하고 쉬는 시간 했다가 한 20분 정도 자습 주고 시험 볼게요. 12문제요. 봅시다. 자, 일단 fx가 최고차함 개수가 1인 2차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fx의 부분의 곱이 8이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 1차함 개수는 모르지만 이 뒤에는 8이다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일단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맞나요? 자, 그 다음 요 식이 두근 알파 베타를 갖는데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고 베타는 3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1이라고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끝낼게요. F 알파는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더하기 8이고요. F 베타는 베타를 대입하니까 베타 제곱 더하기 A 베타 더하기 8입니다. 얘가 2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요거 제곱한 다음에 9에서 빼버리면 되니까 7 나오고요. 그 다음 요거하고 요거 A로 묶어버리면 A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3A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을 더하는 게 2가 나온 다음에 A값 나오고요. 따라오세요. A값 구하시고 대입하면 Fx 나왔어요. 끝났어요. 오케이? 그럼 대입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346번 갑니다. 346번.
여기 옆에 나와 볼게요. 자, 일단 얘들아 2차식 fx를 구해달라는 문제고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애가 얘래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장 하나씩 좀 해석해 봅시다. 자, 이 가족과 보고 무슨 생각 들어야 되냐면 규칙성 보이셔야 돼요. 3분의 알파 대입해도 3 나왔고 3분의 베타 대입해도 3 나왔네. 즉 fx는 3이라는 놈의 그 근이 3분의 알파랑 3분의 베타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fx를 구할 수 있으니까 3 넘어갑니다. 그럼 fx-3이라는 놈은 최고차 함계수 몰라요, 여러분들. 하지만 근의 형태, 3분의 알파랑 3분의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럼 fx 마지막까지 구할게요. 자, fx는 a의 x-3분의 알파 x-3분의 베타 이 3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fx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f0은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보세요. 얘가요 a의 자, 요놈의 두분의 합 생각해보세요. 두분의 합 3분의 알파하고 3분의 베타를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면 뭐 하면 돼요? 3으로 나누면 되죠? 두분의 합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분의 1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면 여기가 사실은 x제곱에 더하기 3분의 2x를 끝에 나오는 얘기예요.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2이기 때문에. 두분의 곱은 뭐가 돼요? 9분의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럼 두분의 곱은 뭐예요? 9분의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9분의 1인가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돼요. 따라오실까요? 자, 그럼 문제에서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 f0은 1이다. 그럼 a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fx 시간을 그냥 여태까지 배웠던 형태에 쪼개치면 되는데 이번에 개념을 배울 건 없어요.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문제푸는 그냥 약간 익스테이션을 해요. 익스테이션. 반복해서 풀어주면 돼요. 자, 이거 346번이고요. 350, 352. 350 안에도 된다고 했나요? 그런 말 안 했나요? 350도 저거 오메가 보이셔야 돼요. 그럼 350 안 해도 되고 352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352번 보세요. 왜요? 여기가 몇 K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중전이랑 다르게 방변의 길이가 2 그리고 산수 2K 요놈의 한 변의 길이가 2 요놈의 한 변의 길이가 2K 써야되는구나. 삼각형 AKJ의 넓이가 삼각형 EJR의 2분의 3배가 대입하는 K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에서 요놈의 넓이가 요놈의 넓이의 2분의 3배라고 나왔거든요.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건 넓이 나오면 넓이를 표현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놈의 넓이 형태 일단 봅시다. AKJ 오, 안 찍었네요.
여기가 AKJ입니다. 자, 이 연두색의 넓이가 그 연두색 삼각형의 넓이가 EJI 여기가 I예요. 이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의 2분의 3배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 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 대입할 거예요? 2. 그럼 얘가 뭐가 돼요? 3이 되죠? 그 말은 넓이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입니까? 3대 2라는 얘기예요. 왜 넓이를 찾았냐면 이 삼각형 둘 다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럼 넓이를 줬다는 얘기는 뭘 준 겁니까? 길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쨌든 넓이를 표현하려면 길이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길이로 바꿔서 지금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는 이놈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루트 3대 루트2라는 이러한 길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표현해볼게요. 자, 내가 여기 있는 이 하나의 문자 그냥 잡겠습니다. x라고 한번 해볼까요? x. 그러면 여기 3x라고 합시다. 3x라고 할게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길이가 루트 3대 루트이니까 저렇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여기가 루트 3x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뭡니까? 루트 6x.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또 뭐예요? 이거랑 똑같죠, 여러분들? 루트 2x가 되겠네요. 따라오세요. 자, 길이 마찬가지로 다 표현합시다. 자, 여기는 몇이에요, 여기? 루트이면 1대1대 루트니까 여기 2x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상한상하고 똑같으니까 3x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시면 커다란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나왔거든요. 커다란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x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저 2라는 길이가 루트 3x 더하기 2x 더하기 루트 3x 이렇게 처리가 돼서 x값이 나와버려요. 이해됩니까? x로 묶어서 정리하면 2 더하기 2 루트 3 얘가 2가 나오는 거니까 x는 루트 3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x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k 구하래요. k. 그럼 k가 뭐냐면 이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지금 k라고 나와요. 2k라고 나왔습니다. 2k. 이 한 변의 길이가 2k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k 값은 2k는 변의 길이 다 표현되죠? 루트 2x, 루트 2x, 루트 2x. 루트 2x, 루트 2x, 그럼 k 값은 이 x를 대입하면 k 값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그래서 이놈은 넓이를 내가 표현하려고 봤더니 어쨌든 길이를 표현해야 되고 길이를 닮은비를 가지고 길이를 열심히 표현해가지고 그놈의 길이를 찾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352번이에요. 자, 테스트 여기서 마무리하고 쉬었다 합시다. 자, 얘들아 2번 갑시다. 2번.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4차당식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면은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와 이때요. 2번입니다. fx를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보시면 fx 플러스 1 마이너스 5라는 애가 x제곱 더하기 x로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럼 봅시다.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자, 일단 여기 있는 20 본 순간 식 몇 개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2개 보이실까요? 맞나요? 이 앞에가 x 플러스를 요소분해가 되니까 0을 대입해서 식 하나가 끄집어 나오겠고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식 하나가 끄집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0을 대입하니까 f1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f0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식 2개가 일단 나옵니다. 그럼 내가 이 위에 있는 요 fx를 식이 2개니까 문자 2개로 표현만 하면 이제 답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보세요. 자, 일단 이차함수 fx gx라고 나왔고요. 가족권을 보면은 fx가 f0보다 크다 같다는 얘기는 0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이거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gx가 0일 때가 최대값을 갖는다. 이거 괜찮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일단 fx하고 gx가 어떻게 생겼냐면 fx는 0에서 최대값을 가지니까 여기가 0일 때가 fx가 되는 거고요. gx라는 놈은 0에서 최대값을 가지니까 여기가 0인 게 gx가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가에 대한 얘기고요. 자, 문제에서 f형이 정수라고 나왔어요. 그 말은 여기가 0을 대입해서 뭐가 나오는지 몰라서 선생님이 a라고 잡아주면은 얘가 지금 정수가 나오는 a가 정수인 상황이 f형이 정수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g형 마이너스 f형이 4래요. 자, 근데 지금 f형을 내가 뭐라고 잡았죠? a라고 잡았죠. 그러면 g형이 뭐란 얘기입니까? a 플러스 4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g형은 a 플러스 4여서 g형에 대해서 요놈의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가 0,a 플러스 4 이렇게 생긴 게 gx다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나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그 다음 갈게요. 자, 이제는 요놈을 한번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fx 플러스 p라는 놈은 이 좌변은 fx를 위로 p만큼 올려버리는 거죠. 그럼 얘를 위로 p만큼 올려버리면 여기에 있는 이 꼭지점의 좌표만 바뀌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의 좌표만 a 플러스 p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 왼쪽 그래프 그린 겁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gx-p라는 왼쪽 그래프를 잡아주시면 얘를 p만큼 내린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만 p만큼 내려버려서 이렇게 gx 형태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이제 요놈의 서로 다른 개수라고 했는데 얘가 의미하는 건 왼쪽 그래프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그려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다라고 여러분들 일단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와 똑같다. 이거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내가 왼쪽 그래프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그리고 왼쪽 그래프 둘 다 그리고 y는 k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실근의 개수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교점의 개수가 같아지는 정수 k가 하나가 나오도록 하는 뭐 p를 구해주세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왼쪽 그래프를 지금 다시 천천히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p라는 그래프는 여기에 있는 이 꼭지점의 좌표가 0,a 플러스 p가 이렇게 따라갑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y는 gx-p라는 요 그래프를 다시 그린 다음에 y는 k라는 직선들을 지금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프를 지금 그릴 때 보세요, 여러분들. 이 꼭지점의 좌표랑 이 꼭지점의 좌표를 비교했을 때 뭐가 큰지 지금 모릅니다. p의 값에 따라서 뭐가 큰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총 형태는 세 가지로 나눠줘야 됩니다. 어떻게 세 가지냐면 이 꼭지점이 이 꼭지점보다 위에 있을 때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인 거고요.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완벽히 만날 때 이게 두 번째 케이스가 되고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만나지 않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의 형태가 세 가지가 모두 다른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일단 세 가지로 나눠주셔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다시 문제 한번 접근해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0,a 플러스 p고요. 여기가 0,a 플러스 p라는 이런 꼭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어떤 거 할 거냐면은 그래프하고 그래프가 만나는 이때가 만나는 구경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요 fx의 꼭지점의 좌표가 0,a 플러스 p고 요 아래에 있는 꼭지점의 좌표가 0,a 플러스 4-p인데 얘네가 만날 때를 지금 한번 정리해보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네가 만날 때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a 플러스 p라는 놈과 a 플러스 4-p라는 놈이 같을 때 이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식 정리해보시면 a 지워지고요. p는 2일 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p는 2일 때 이런 케이스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왼쪽 그래프 두 개 다 그린 거거든요. y는 k를 내가 이렇게 그리면 요 놈하고의 교점은 두 개가 나와버리죠. fx 플러스 p랑. 근데 요 놈하고의 교점은 몇 개 나와요? 안 나와요. 0개 나와죠. 여기랑은 두 개 나오는데 요 놈이랑은 안 나오니까. 그럼 k가 여기서 말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점수가 같아져야 되니까.
그럼 K가 어디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여기 있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합니까? 이러면 위의 그래프도 교점이 하나고 아래 그래프도 교점이 하나인 게 맞으니까. 자, 그래서 Y의 K라는 애가 어디에 따라와야 되냐면 여기에는 이 꼭지점의 좌표로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A 플러스 P랑 같아야 되는데 또는 이거랑 같아야 되는데 P가 2인 상황이니까 K가 요거면 두 개의 교점수가 한 개로 지금 같은 상황이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그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K가 하나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교점이 같아지는 K는 이거 하나인데 우리가 문제에서 아까 이 F형은 정수라는 요말 자체를 A가 정수라고 해석했거든요. 그 말은 여기서 이 A가 정수이기 때문에 K가 정수인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케이스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P는 2가 되는 케이스는 K 값이 정확히 이렇게 생긴 정수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 케이스는 답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봐볼게요. 자, 지워버리고. 자, 봅시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그래프하고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얘가 0,a 플러스 p였고요. 여기는 이 꼭지점의 좌표가 0,a 플러스 4 p였는데 a 플러스 p라는 즉 요놈의 y좌표가 요놈의 y좌표보다는 큰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얘가 두 번째 케이스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얘하고 얘가 같을 때,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더 위에 있을 때가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럼 이때는 AA 지워지니까 P라는 애가 이보다 클 때 이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이때 내가 Y는 K를 어디다가 그려야지 교점의 개수가 같아집니까? 사이에 그려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다 그리면 여기 두 개인데 여기 0개니까. 하지만 사이에 그리면 교점이 둘 다 이렇게 0개로 같아지는 상황이에요. 따라옵니까? 내가 Y는 K라는 걸 이렇게 잡아야 되고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가 지금 하나가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K라는 정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A 플러스 P라는 얘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고 A 플러스 4 P라는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가 K가 하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괜찮나요? 이거를 푸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활용되는 게 뭐냐면 12번에다가 써봅시다. 범위의 특징, 구간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요. 구간의 특징 파악을 해야 되는데 대칭성, 구간의 특징 파악할 때 선생님이 대칭성이라는 얘기했었고 구간의 길이에 대한 얘기했었거든요. 이 문제도 구간의 특징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 A는 F0이라는 상수거든요, 여러분들. 요놈이랑 더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죠? P가 지워지죠. 더해버리면 2A 플러스 4라는 상수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더해서 상수가 나온다는 항상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해서 상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둘이 더하면 뭐 나옵니까? 6 나오죠.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더해서 절반인 3에 대해서 x만큼 가고 x만큼 간 이런 구간의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대칭성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간의 얘는 대칭적인 형태인 겁니다. 3을 기점으로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가 커지고 여기가 커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대칭성을 알아보는 방법은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A하고 이 B를 더했을 때 상수가 나와버리면 그놈의 절반에 대해서 대칭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보세요. 이거하고 이걸 더하면 이 A 플러스 4가 나오거든요. 그럼 요거의 절반이 요 구간은 A 플러스 2라는 놈에 대해서 대칭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P라는 거는 여기에 대충 찍힐 텐데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의 길이를 보면 여기서 여기를 빼버린 P-2가 따라오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A 플러스 4 P가 따라오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P-2가 따라와서 A 플러스 2를 기점으로 P-2씩 가는 대칭적인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 구간의 특징이 대칭적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걸 가지고 무슨 말을 할 거냐면 지금 벌써부터 어렵죠? 어렵죠? 봅니다. 자, 그러면 얘는 P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구간의 길이가 점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P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근데 여기를 만족시키는 정수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A 플러스 2가 이미 정수예요. 맞나요? 왜냐면 A가 정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A 플러스 2라는 거는 여기에 정수 하나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하고 이거의 중점이 내가 딱 정수여서 무조건 하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한 개만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이 구간의 길이가 너무 크면 얘가 정수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도 정수가 나와야 버리겠죠. 이 구간의 범위를 내가 어떻게 설정해야지 정수가 딱 하나만 나오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미 얘가 정수입니다. 근데 내가 이 구간의 길이를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1? 그러면 여기도 정수가 찍히는 거죠. 여기도 정수가 찍히겠죠? 하지만 이 범위에서 정수는 몇 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범위가 1이면. 하지만 얘가 거리가 2가 되면 여기 정수 하나가 이렇게 찍혀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결론은 정수가 하나가 나오기 위해선 P-1이라는 이 길이 자체가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기 정수부터 이만큼까지 갔을 때 또 다른 정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1보다 크면 여기 정수 하나가 찍혀버린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따라오나요? 그래서 여기 정수가 하나이기 위해선 요만큼의 구간의 길이 자체가 즉 P-1이라는 애가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 하나가 A 플러스는 딱 하나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P는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애가 따라와서 이거일 때 답은 요거인 거니까 두 번째의 답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요놈이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걸 이해하셨다면 세 번째 어렵지 않아요. 똑같아요. 보세요. 또는 이걸 이해 못했다면 세 번째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얘하고 얘가 안 만나는 거랑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했죠? 이제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따라옵니다. 자, 그럼 이때는 요놈의 꼭지점의 좌표가 요놈의 꼭지점의 좌표보다 더 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때 케이스 써주시면은 A 플러스 3-P라는 꼭지점의 좌표가 A 플러스 P보다는 큰 이런 상황인 거고요. 정리해주시면 A가 지워져 버리고 P가 2보다 작은 이런 케이스가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럼 이때 내가 Y는 K라는 걸 어디다 그려야지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같아져요? Y는 K 이런 데 그리면 여기 두 개는 여기 안 만나죠? 이런 데 그리면 여기 하나인데 여기 두 개 만나죠? 어디 그려야 돼요?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 사이에다 그려야지. 그래야지 여기도 두 개 만나고 여기도 두 개 만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즉 이때도 똑같이 K라는 애가 이 꼭지점의 좌표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고 이 꼭지점의 좌표 A 플러스 4-P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고 이 꼭지점의 좌표, 이 꼭지점의 좌표 요거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A 플러스 P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가 한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옵니까? 자, 근데 이것도 똑같이 구간의 특징이라는 게 존재한다고요. 요거하고 이걸 더하면 상수가 나옵니다. 2A 플러스 4는 상수. 그럼 요놈의 구간 자체가 마찬가지로 A 플러스 2에 대해서 여기가 A 플러스 3-P니까 여기서 여기를 뺀 게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빼보면 뭐가 나오죠? 2-P. 2-P만큼 가고 2-P만큼 가버려서 구간의 형태 자체가 이렇게 생긴 구간의 형태가 나옵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는 무조건 A 플러스 2라는 정수 하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좌표하고 이 좌표의 중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점의 좌표가 정수에 딱 하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하나만 나오려면 2-P가 어때야 돼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1보다 커져버리면 여기 정수 하나가 추가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P는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범위가 나오는데
이 케이스일 때 답이 A인 거니까 둘의 공통 범위인 제곱이 답이 되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가 답이 뭐였냐면 첫 번째 케이스가 답이 P를 이겼어요. 둘이 만날 때. 두 번째 케이스가 답이 요거였습니다. 뭐였죠? 요거. 세 번째 케이스가 답이 요거였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세 개가 모두 답이니까 세 개를 합집합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P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를 포함하면서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러한 P의 범위를 갖고 있으니 최소값은 1, 최대값은 3 이렇게 나오더니 그래서 구간의 특징 좀 봐주시고 K가 어디에 존재해야지 교점의 수가 같냐 좀 고민해보시면서 문제 좀 풀어주시면 돼요. 얘가 12번이었습니다. 30번 문제면 얘들아 거의 못 푸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률 높아봤자 5% 아래 아니었을까요? 사실 잘 찍으면 맞출 수도 있긴 한데. 됐나요?